일본의 대표적인 공포 영화 링에서 귀신 사다코는 우물에서 기어 나옵니다. 일본의 유령은 우물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 좀 더 과거로 가보면 사다코처럼 우물에서 등장하는 선백격에 해당하는 유령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19세기에 활동한 화가 스키오카 요시토시가 그린 오키쿠의 그림입니다. 무성하게 풀이 자란 우물가 위로 버드나무가 드리워져 있네요. 버드나무 아래에는 기모노를 입은 한 여성이 옥기수로 얼굴을 훔치며 서럽게 울고 있습니다. 근데 좀 어딘가 이상합니다. 여성의 몸은 아래로 갈수록 반투명해지고 있고 발은 아예 사라져 있죠. 그제야 이 여성이 인간이 아닌 유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오키쿠. 오키쿠는 18세기 무렵 일본에서 형성된 괴담 사라야시키에 등장하는 여성의 유령입니다. 그 이야기는 인기가 엄청났던 탓에 오늘날 일본을 대표하는 3대 고전 괴담 중 하나가 되었죠. 오키쿠는 원래 평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빼어난 용모로 눈에 띄었고 한 무사 가문에서 시녀로 일하게 되었죠. 이 집에 종종 찾아오던 어떤 무사는 오키쿠를 보고 첫눈에 반하였고 끊임없이 구애했습니다. 그러나 오키쿠는 이를 한사코 거절했죠. 질투와 분노에 휩싸인 무사는 오키쿠에게 앙심을 품게 됩니다. 오키쿠의 주요 업무는 가문에 대대로 전해지는 귀한 접시를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알고 있던 무사는 그 집주인이 아끼던 접시 한 세트 중 한 장의 접시를 숨기고 이 죄를 오키쿠에게 뒤집어 쓰였죠. 크게 분노한 주인은 오키쿠가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꾸짖으며 벌을 내렸습니다. 오키쿠는 울면서 결백을 주장했지만 소용없었죠. 결국 오키쿠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어느 날인가부터 한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 우물가를 지날 때마다 그 안에서 접시 한 장, 두 장, 한 장이 없네? 라며 흐느끼는 오키쿠의 유령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퍼진 것입니다. 오키쿠의 유령이 나타난 이후로 무사는 갑자기 미쳐버렸다고 하며 그 행방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오키쿠가 저주를 내린 것이라며 입을 모아 수근거렸죠. 이런 배경을 알고 나니 그림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림에 그려진 우물은 오키쿠가 목숨을 끊은 장소가 되겠네요. 원한으로 성불하지 못했던 오키쿠는 우물이라는 장소에 얽매여 밤마다 나타나 접시를 세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시토시는 유령의 모습에 오키쿠가 살아생전에 아름다웠던 모습을 그렸지만 그보다 이전에 활동한 가츠시카 호쿠사이는 이와는 또 다른 오키쿠를 그렸습니다. 그림을 보면 풀이 무성하게 자란 우물가 안에서 사람의 머리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머리는 입에서 요사스러운 기운을 뿜으며 머리카락으로 접시를 붙잡고 하나씩 꺼내고 있는 듯합니다. 여기에 그려진 오키쿠는 유령이라기보다 오키쿠의 원한이 접시에 들러붙어 만들어진 괴이한 생명체로 보입니다. 요시토시와 달리 호쿠사이는 인간과는 이질적인 존재라는 점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듯하네요. 링의 사다코 역시 우물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이는 오키쿠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물이었을까요?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우물은 이도카미사마라고 불리는 신이 있던 것으로 여겨졌는데 이 신은 쉽게 재앙을 내리곤 했답니다. 우물을 더럽히거나 하면 신의 분노를 사고 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당시 우물이 자살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기 좋은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높은 건물도 없었고 시체를 숨기기도 좋은 곳이었죠. 이러한 우물에 대한 공포가 린과 사라야시키에도 반영되어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무사에게 저주를 내려 죽음에 이르게 한 유령 오키쿠는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묘한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키쿠는 평민 여성이라는 과거에 가장 취약했던 계층 중 하나를 대표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신분으로도 성으로도 약자에 속했던 오키쿠는 인간이 아닌 이질적인 존재가 되어서야 스스로를 지킬 힘을 얻게 되었죠. 특히나 요시토시의 그림에서는 오키쿠가 가냘프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표현되어 그런 허무함과 덧없음이 더 절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